저는 운 좋게도 수능에 틀려서 400점 만점에 점을 받았었고, 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저와 함께 영상 제작을 하는 PD님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모아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저는 한의사, 약사 두 가지 국가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약사로 일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저를 한의사라는 직업으로 이끌었는데요. 한의사로 산 지는 이제 14년 차인데, 만약 제가 한의사를 안 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한의사라는 직업이 참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뚜렷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는 잘해야 하고 남들한테는 지기 싫고 이런 생각으로 3년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꼭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 서울대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약사를 하던 시절은 의약분업 그리고 한약사 제도가 생기기 전이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약국에서 임의조제 형식으로 전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었고 또 한약을 마음껏 조제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로컬 약국에서 일을 할 때 두 가지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 약국을 드나들면서 스테로이드 2알과 판피린이라는 종합감기약을 무슨 치료회복제 마냥 드시던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습관처럼 드시던 스테로이드 제제에 의해 쿠신 증후군을 앓고 있으셨습니다. 쿠신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분비계에 교란이 일어나서 당뇨, 골다공증, 고혈압 등의 문제도 있지만 이로 인해 외형상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문페이스라고 하는 달덩이 얼굴, 그리고 피부는 얇아서 혈관이 다 비쳐서 얼굴은 매우 붉게 상기되어 있고 골다공증으로 인해 치아가 약해져서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드시면 안 된다고 꽤나 열심히 설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앞날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양약은 치료 효과 이면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이레놀이라는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진통제를 예로 들어보면 진통, 해열 효과를 얻기 위해 수백 가지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의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환자 한 분도 약국에서 만났는데요. 이분은 아들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뜬 후 5년 넘게 불면증과 헛구역질 등의 증상에 시달리는 분이었는데요.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기관을 전전했지만 조금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로 5년을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하던 약국의 약사님이 한약을 많이 쓰시던 분이라 청신연자음이라는 이 한약을 처방했었습니다. 이 약을 한 재를 드시고 5년을 고통 속에 보내게 했던 증상을 해결했던 것을 직접 보게 되면서 한의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을 다시 준비하면서 한의대를 꼭 가야 한다는 목표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에 굉장한 해이를 느끼고 있었고 한의학이 매력적으로 보이던 강렬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수능을 치르고 답안을 확인한 후 경희대 한의대 말고는 다른 학교는 아예 원서를 쓸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양한 의료 형태가 혼재되어다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이 간혹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환자분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01학번인데요. 82년생들이 주를 이루는 제 동기들 중에 저처럼 다른 대학을 졸업한 뒤 또는 졸업 후 한참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입학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현역들은 우리를 나사, 나이 든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해를 하거나 약국 아르바이트를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 동기 등과의 모임을 주를 이루던 약대 시절과는 달리 한의대 시절에는 일반적인 대학생의 생활과는 다른 패턴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좀 심각한 성인 여드름 환자였습니다. 한의대를 입학하면서 갑자기 심해진 여드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얼굴 전체가 붉은 한홍성으로 뒤덮이는 바람에 매일매일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여드름을 한약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졸업 즈음부터 여드름, 아토피 등과 같은 피부 진료에 관심이 많았고 졸업 후 피부 진료에 10년가량 매진했었습니다. 제가 쓴 책 삐뚤어진 얼굴 습관 바로잡기라는 책에서도 계기를 밝혔었는데요. 5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희 큰아이가 턱 통증에 시달리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동시에 얼굴 비대칭도 심해졌고 치아가 삐뚤삐뚤해지는 크라우딩도 심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저작근을 풀어주고 나면 좀 좋아졌다가 또 심해졌다가 하는 것을 한 2개월 정도 반복하다가 턱관절 교정 치료를 받은 후 치료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정을 하고 나면 치아 교정을 해줘야지 하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게 피로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제 스스로도 놀랬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의사로 사는 동안 턱관절 교정 치료에 매진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TV나 영화를 볼 때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영상을 보고 있지 못하고 전신 풀샷에서 구조를 보고 얼굴 풀샷이 됐을 때 얼굴 비대칭이나 이목구비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배치표는 좀 달랐습니다. 어떤 과이든지 서울대 주요학과가 높았고 그리고 의대도 수도권과 지방대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서울대 약대는 재수 후 입학을 했는데요. 첫 시험이었던 94년도 입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능을 2번 보고 또 본고사에 논술까지 입시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요. 원하는 곳에 합격이 되지 않아서 재수를 선택했었습니다. 성적이 서울대 약대를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 무난히 나와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의대에 입시를 했던 구말영초라고 부르는 시절은 한의대 입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희대 한의대의 경우 서울대 이대와 비슷한 입결을 갖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운 좋게도 수능에서 2개를 틀려서 400점 만점에 397점을 받았었고 원하는 대로 경희대 한의대 합격증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말영초가 뭐예요, 근데? 90년도 말 2000년도 초 그때가 제일 높았어. 한의대 약대 4년, 한의대 6년, 그리고 대학원 2년 반, 그리고 임상은 14년 차고요.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논문도 쓰고 그리고 책도 쓰고요. 그리고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도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상태입니다.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이고 내가 몰라서 나를 찾아온 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처럼 호전도가 안 나오는 환자들을 만나면 조금 더 좋은 치료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고 환자들에게 건네는 대화법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계속 책을 읽게 되고 이 일을 하는 한 계속 공부할 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평생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분야가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약대를 가라, 한의대를 가라라는 조언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야에 대한 진료 탐색을 적절히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내가 이 일이라면 평생 즐겁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대 한의대의 경우 졸업 후 진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일 자체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 조금 더 버라이어티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의사든 약사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질병에 대해 평생을 공부하려는 마음가짐과 환자를 치료하는 일의 보람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성향을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 제가 여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